안녕하십니까, 순이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궁금해하시는 얘기를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수술하고 항암치료 8번, 방사선 치료 28번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10년 동안 먹기로 했고, 졸라덱스라는 주사를 5년 동안 맞기로 했고, 그리고 표적 치료를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8번이요. 뭐 되게 많아 보이지만 다행히 3개 다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어서 병원을 2, 3주마다 한 번씩 가는 것 말고는 뭐 딱히 힘든 점은 없었고, 이제 슬슬 다시 예전이랑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일단 부종이 다 빠져서 몸이 엄청 가벼워졌고요. 항암이 끝난 지 좀 되니까 머리가 자라잖아요. 가발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붙임머리도 했었고, 카페에서 알바도 시작했는데 이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막 만나잖아요. 좀 살겠더라고요. 제가 ESFP거든요. 치료받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타투도 조그맣게 하나 했고,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귤 선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아팠던 걸 다 얘기했거든요. 저는 첫 만남에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제 얘기를 다 했는데 진지하게 들어는 주는데 별로 신경은 안 쓰는 느낌? 그래서 사실 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아팠던 게 저랑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사귀게 됐고, 그냥 여러모로 걱정 없이 진짜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한 1년 반 정도 만났을 때 제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쉰 목소리? 쇳소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감기? 목감기 이런 건 줄 알고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근데 후두염이라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다 먹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고, 친구가 결혼식 축가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뭐 그때쯤이면 나오겠지 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정기검진이 있었는데요. 저는 치료 끝나고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2018년에 진단받았고 10, 11, 12, 13, 2023년 3월이 산정특례가 종료되는 달이었고 12월이 종료 전 마지막 검진이었어요. 그 마지막 검진에서 암이 재발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정기검진 CT를 찍고 2주 뒤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유방외과 진료 전에 성형외과 진료가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성형외과 교수님이 저를 좀 조카처럼 생각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막 오늘 마지막 검진 결과 들으러 왔다. 이러면서 막 너무 막 떨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살짝 한번 봐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친한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시면 마음이 조금 놓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를 막 보시더니 다 괜찮대. 괜찮은데 간에 뭐 조그만 게 뭐가 있다네? 근데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인데 아무래도 병력이 있다 보니까 한번 검사해보자고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결과 듣는 날은 초조하고 불안함이 있지만 그날은 조금 더 컸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거의 뭐 울기 직전이었어요. 유방외과에서도 성형외과 교수님이 해준 말 외에는 뭐 별다른 말은 없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MRI를 찍게 해주셨어요. 좀 급했나?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생긴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 놓는 그런 습관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이에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놓고 있었어요.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가 밝았어요. 1월 2일 새해 첫날부터 또 진료실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일단 침착하게 그 다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마음을 막 다잡고 있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마음을 좀 다스리다가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만 계속 봐요. 근데 저도 무서우니까 어떻게 나왔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MRI상 간에 전이가 된 걸로 보인다. 근데 이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게 본인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인 건 척추랑 가슴 쪽 임파선에도 뭐가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족같다.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른다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교수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안 돼요. 교수님 저 진짜 안 돼요. 이러면서 좀 정신 나간 것처럼 엄청 울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는 여기서부터 막 북받쳐서 우는데 눈물은 안 나와요. 진짜 신기하죠? 아무튼 기분 진짜 이상했어요. 저는 이렇게 사기 암 환자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컨디션이 나쁘지도 않았고 달라진 거는 그냥 목소리 안 나오는 거? 그거 하나뿐이라서 하루아침에 사기가 됐다는 게 안 믿겼는데 또 입원해서 조직 검사도 하고 펫CT도 찍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한테 엄청 징징댔거든요. 저는 진짜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사실 친구가 사기 암 환자가 됐다 그러면 본인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그래서 위로는 무슨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은 제가 듣고 싶었던 말, 그 이상으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욕도 같이 해주고 울기도 하고 그냥 제가 막 땅굴 파고 들어갈 틈을 안 줬어요, 저한테. 별거 아니진 않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줬고요. 제가 다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다시 채워줬어요. 너무 고맙죠. 아무튼 입원해서 했던 조직검사 상으로는 새로운 암은 아니었고 예전에 있던 암이 재발한 게 왔고 암 타입도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펫CT는 전신에 암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요. 먼저 진료에서 말했듯이 간, 척추, 그리고 종격동 쪽 임파선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뇌 MRI도 찍었는데 다행히 뇌는 깨끗하다고 해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세상에 그게 암 때문이었던 거예요. 성대가 원래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열렸다가 닫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대신경은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 있대요. 종격동에 있는 암이 그 성대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 성대가 마비가 됐고 한쪽만 움직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던 거죠. 이거를 항암 치료하는 중에 이비인후과 가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치료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 마비된 성대는 거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진짜 첩첩산중. 이게 목소리가 그냥 조금 안 나오는 거면 모르겠는데 저는 한 70% 정도가 안 나왔었어요. 높은 음이나 큰 소리 이런 거는 아예 거의 공기만 나오듯이 나왔고요. 오죽하면 집에서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못 들어가지고 카톡으로 엄마 부르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하는데 아예 못 불러요. 혼자 운전할 때 거의 뭐 콘서트 여는 수준으로 부르거든요. 그게 뭔가 저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랄까?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있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너 성대 마비됐어. 안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알아본 게 있어가지고 그 이비인후과 교수님한테 성대 주입술이라는 게 있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해도 안 돌아와. 그거 하잖아?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정말 힘들었고 사실 저는 재발했다고 했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재발했을 때는 당연히 슬프죠. 근데 통증도 없고 당장 제 몸에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와닿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목소리는 안 돌아온다? 근데 진짜 그 목소리로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못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유튜브를 엄청 찾아봤어요. 분명 이 세상에 성대마비가 나만 온 건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엔 없는 게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많은 분들이 성대마비 뭐 극복 방법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혼자 따라할 수 있는 거는 싹 다 따라했어요. 매일매일 했고요. 진짜 하루에 몇 번이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했어요. 그냥 했어요. 하루 종일. 처음에는 뭐 그냥 쉰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게 며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있다고 치면 1만 되던 게 조금 하다 보면 1.5가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죠. 항암 중이었으니까 암이 조금 작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신경을 좀 덜 건드렸을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했나? 그러니까 웬만큼 돌아왔고 지금은 한 90%? 95%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어느 정도 돌아오고 저번에 갔던 그 이비인후과를 다시 갔거든요. 진짜 절대 안 돌아온다고 했던 그 선생님께서 거봐 내가 좋아질 거랬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하고 나서는 이제 여기저기에 암이 있으니까 사실상 수술은 안 되고 저는 이제 두 번째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TCHP라는 약인데요. 도세탁셀, 카보플라틴, 허셉틴, 퍼제타 이 네 가지 약을 섞어서 맞는 겁니다. 6번 맞기로 했고요. 제가 전에 항암할 때는 여기다 케모포트를 넣고 했잖아요. 근데 치료 끝나고 거의 바로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6번 다 여기 혈관에다가 때려 넣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발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암은 제가 브이로그로 매번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인가? 이쪽인가?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항암은 두 번째라 그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약이 세포독성이랑 표적치료제가 같이 있는 거라서 이번에도 머리가 홀랑 다 빠졌고요. 부작용이 생각보다 되게 이것저것 많이 왔어요. 뭐 구내염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음식을 아예 입 안에다가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아예 건더기 하나 없이 이렇게 갈아가지고 빨대 두꺼운 빨대 있잖아요. 그걸로 아예 목구멍에다가 바로 꽂아 넣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내염이 조금 괜찮다 싶어서 뭘 먹으면 음식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아예 아무 맛도 안 나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밥 먹다가 너무 서러워서 울었는데 코 속 혈관도 약해졌는지 쌍코피가 주르륵 났어요. 또 뭐 있지? 손톱. 손톱이 점점 막 여기가 빨개지더니 이게 들뜨기 시작하고 막 진물이 나오더니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되게 아프게 생겼는데 다행히 아프진 않았고 간지러운 데를 긁으면 손톱으로 긁잖아요. 근데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느낌? 그래서 그게 조금 답답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고통을 겪으면서 6회를 진행했고요. 제가 사기가 되고 병원을 세브란스로 옮겼어요.
세브란스가 임상 연구가 되게 많다는 거를 어디서 주워 듣고 아무래도 저는 사기니까 그런 기회들을 잘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세브란스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암하는 중에 교수님이 이런 연구가 있는데 할래 말래 하시길래 냉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TCHP가 6번 끝나고 바로 임상약으로 할 뻔했는데 이게 또 임상약이랑 대조군 중에 뭘로 할지 컴퓨터로 추첨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대조군에 당첨이 됐고요. 그래서 허세틴이랑 퍼제타, 표적치료제죠. 이거 2개를 3주마다 허벅지에 맞으면서 페마라를 매일 경구투약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부작용 없이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뭐 암성 통증이나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어서 사실 이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지면 당연히 더 좋겠죠. 제가 호르몬도 양성이고 허투도 양성인데 그 2기 때 치료를 다 끝내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계속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호르몬 때문에 재발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엔 허투 때문인 것 같은데 그 표적 치료제가 허투를 눌러주는 약이니까 걔네가 열일을 하면 더 커지지도 않고 다른 데로 더 전이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암튼 저는 진짜 이 약을 오래 쓰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 쓰는 동안 더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무려 3편에 걸쳐서 저의 투병 히스토리를 쫙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카톡이랑 예전에 블로그에 써놓은 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꺼내보니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 뭐 항암 치료하고 다시 재발했을 때 이런 기억들을 좀 끄집어내니까 당시 제 상황이나 그때 제 기분들 이런 게 좀 떠오르면서 좀 안쓰러웠어요. 아, 네, 이렇게 오래 버텼구나 싶어가지고. 네, 아무튼 저희 가족들, 친구들, 귤 선생, 그리고 구독자님들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요. 앞으로 버틸 힘도 DM이든 댓글이든 계속 보내주고 계셔서 저 진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약 먹을 시간입니다. 보고 싶은 컨텐츠나 궁금한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Q&A 영상을 위한 질문도 댓글이나 DM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